미국 4월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인플레트라, 램시마가 28.2%, 다시 한번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요. 트룩시마 27.5%,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4.3%, 허즈마는 미미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0.7%. 자, 중요한 거는 램시마, 인플렉트라죠. 처방 수량을 봐도 인플렉트라, 레미케이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인플렉트라는 계속해서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 이유가 사보험사의 등재가 되었고요. 두 번째, 단가 인하를 통해서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처방액 점유율을 보더라도 레미케이드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인플렉트라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가 인하를 해서 우리가 점유율을 늘리는 게, 자, 영업이익의 감소와 그리고 시장에서, 미디어에서, 그리고 찌라시에서 바이오시밀러 이제 레드오션이다 하면서 주가를 밀었습니다. 자, 회사에서 왜 단가 인하를 하면서 지금 레미케이드와 이미 선점은 경쟁은 끝났어요. 지금 깃발의 영역을 더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램시마 SC를 대체한다면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에 신약으로서 출시를 합니다. 38년까지 독점이며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램시마 SC 유럽 매출 추이 및 전망. 자, 그날까지 2018님의 도표 자료와 데이터입니다. 램시마 SC 유통사 매출. 자, 막대기가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탈취의 유럽 매출과 비교해였죠. 헬스케어에서 발표된 유럽 매출입니다. 이 빨간색 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킹해 볼게요. 위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램시마 SC는 최근 1년 전 분기 대비 42%의 성장 추이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더블 이상의 성장 추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블 붙고 더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요? 램시마 SC는 특히 IBD 적응증에서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일한 인플릭시맙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존슨앤존슨도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할로자인과 알테오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피하 주사 제형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제 시장과 이런 부분들까지 피하 주사 제형은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재정 적자와 더불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 항체를 집에서 직접 투여한다. 의료비의 경광과 그리고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 제품들보다 저렴한 연간 치료 비용, 유럽 시장 약 7,400달러 추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브랜드 제품보다 절반 이하의 치료 비용이며 심지어는 연간 치료 비용 면에서 바이오시밀러보다 더 저렴합니다. 피하기 때문에 항체에 들어가는 용량이 정맥보다 훨씬 현저히 작죠. 고로 가격 경쟁력, 이 부분에서 흡입형 또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쵸? 유럽은 대부분 국가보험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상 최대 정부 부채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바이든의 재정 정책과 그리고 트럼프 때부터 이어진 엄청난 과부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사 및 환자가 치료 효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국가 의료비 지출까지 줄여주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간 10조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블록버스터 제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그 성장의 기울기가 궁금할 뿐입니다. 셀트리온, 캐나다 램시마 SC IVD 적응증 승인 신청. 조네디 조단님의 블로그에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이 램시마 SC에 대한 캐나다 보건청에 지난 4월부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승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는 2022년 1월 캐나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만 승인이 된 상태인데요. 늦었지만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을 대상으로도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료를 같이 함께 출처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체킹해야 될 부분은 뭐냐? 다시 한번 램시마 SC는 현재 지금 탈취와 비교를 하면서 아까도 같이 보셨겠지만 분기 1년간 평균 성장률이 42%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가면역질환 시장 규모 미국에서 무려 80조 중에서 84조 원 중에 염증성 장질환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IVD 시장 성장 추이를 봤었을 때 이 염증성 장질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쵸? 그래서 미국 내 자가면역질환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IVD 질환군을 집중 공략한다. 그쵸? UC와 CD,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그쵸? 이 질환군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며 2023년 미국 상업화를 목표로 신약 임상 3상 진행 및 허가 준비 순항 중이다. 그리고 EU 트랙 레코드 및 미국 내 강력한 램시마 정맥 기반으로 오늘도 확인을 하셨어요.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이미 증가했고 선점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반으로 더 빠른 스위칭을 기대한다. 회사의 명확한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이 시장만 50조입니다. 플러스 알파 이 시장에서 몇 프로를 가져올지 그리고 또한 전체 염증성 장질환의 84조 원 중에 몇 프로를 가져올지 2038년도까지 경쟁 약물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혼자 파일을 독점하는 부분이죠. 또한 직판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모니터링 숫자를 추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부분이죠. 피하 주사 제형의 플랫폼 기술 이거 하나만 갖고도 사실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아무나 개발할 수 없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신약으로서 확장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하나씩 보면 졸레오 시밀러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합니다. 셀트리온은 여기에 미국 머크, 알토젠 기술로 항암제 제형 병건, 박순재 기술 수출 탄력,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여기 보면 국내도 항암제 키트루다 피하 주사 임상 3상 알테오젠 기술 적용. 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피하 주사 제형도 이제 항암제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우리도 옵디오와 키트루다의 면역 항암제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 시장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서 분기 매출로 이미 휴미라를 제꼈어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추후 가장 큰 시장성을 가진 그런 시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피하 주사 제형과 항체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쵸? 고로 큰 그림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성장 기업에서 성장성을 빼면 남는 게 없음. USUHE 엔진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장 기업에서 성장성을 빼면 남는 게 없음. 시총 수십조의 기업이 자사주 소각 몇백억 또는 몇천억 한다고 주가가 폭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먹힐 것이라면 셀트리온 시총이 5조에서 6조 하던 시절 자사주 매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자금 5천억 썼을 때 이미 공매도 망하고 주가 폭등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긴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이오의 본고장 미국이나 유럽 태생이 아닌 셀트리온이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 시총 수십조에 달했던 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신산업을 개화시키고 선도한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와 신산업의 성장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시총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다거나 또는 후속 시밀러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성장이 확인되거나 또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추가하여 레벨업하거나 또는 M&A를 통해 외형 확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익됨이 이렇게 우호적인 PER을 마이너리그에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의 성장성과
선도자 효과를 누리는 리딩 기업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비슷한 시총의 바이오 기업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됩니다. 미국의 비슷한 시총의 바이오 기업들은 매출이 아닌 당기순이익만 해도 2조 3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나 M&A 실탄을 확보하지 않고 자사주 소각하면 과연 주가가 상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도 있지 않는 기업이 성장을 위한 투자금을 자사주 소각에 사용한다면 그 기업은 특히 바이오 기업이라면 볼장 다 본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포기했다고 하는 말이죠. 성장주가 성장을 포기하면 남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시장 경쟁에서 뒤처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이 협소하기에 셀트리온의 시총은 이미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국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1. 크고 작은 다수의 M&A 2. 대규모 공장 증설 3. 다국적 제약사로 가기 위한 지속적 신약 개발 투자 셀트리온 보유한 자금이 넉넉하여 성장을 하기 위한 자금 집행이 원활하면 좋겠습니다만 빠듯하다 못해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성장주가 성장을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폭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 없는 폭락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장주에서 자사주 소각은 엄발에 오줌을 누는 격입니다. 결코 주가 하락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엄발에 오줌을 놓으면 잠깐 온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오줌에 젖은 발은 동상에 걸려 잘라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버티면 결국 승리합니다. 오랜 시간 셀트리온에 투자하면서 느낀 건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버티면 이긴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 가티 투자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지금 월봉 차트예요. 자, 고점 대비 현저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2018년과 19년도에 저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전고점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건 기업 가치의 성장입니다. 그래야 전고점을 탈취할 수 있으며 공매도가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받아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되는 추세의 상승은 나올 수 없습니다. 고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추가적인 성장폭이 확인되지 않으면 또한 합병 또한 성장의 기반 위에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셀트리온이 성장주, 바이오, 전세계 고령화에 의한 제약 바이오, 빅팜을 향해 나가기 위해선 숫자에 대한 성장폭이 필요하며 그 부분은 투자에 집행되어야 되는 생각이 바로 장기적으로 동행하기에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한 필요 요소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장기 월봉 차트예요. 2006년도에서 2008년, 9년, 10년에 고점을 찍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죠. 이 부분은 성장폭, 프로테이지와 숫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내리 하락하고 있죠. 그쵸? 이게 숫자가 성장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항상 여유장과 장기의 두 가지 원칙은 지켜주시길 바라며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그 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파이의 증가가 필요한 부분이며 LG 디스플레이를 봐도 마찬가지 화면입니다. 그쵸? 2008년도 부분에 고점을 찍고 내리 추세가 꺾여가고 있어요. 이미 산업을 통해서도 검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HMM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상승에 나왔으나 진짜 상승은 2008년, 9년, 10년에 바로 폭발적인 상승 끝에 구조조정이 나오게 되죠. 구현대상선 그리고 한진해운 지금은 파산하고 없어졌죠. HMM 국가소유지만 산업은행의 중요한 건 내리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즉 산업이 성장해야 되며 이 산업군 내에서 숫자로서 독보적인 그런 숫자의 성장폭을 보여줘야 시장의 PER,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며 정고점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자본주의에서 이미 검증되어 왔고요.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 대한 포니의 폭발적인 성장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차화정의 랠리에 의한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만한 성장률을 보였죠.
그리고 지금 성장이 정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리고 내리 박살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죠.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10년 동안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가야 될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수출 실적을 차트와 그리고 우리의 제품 이 부분으로 보면서 마칠게요. 2014년도, 17년도에 폭발적인 바이오시밀러가 수출을 했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꺾이게 되죠. 다시 한번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지금 2021년도 정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박살나 있죠. 그쵸?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결국 이 수출 실적입니다.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이루어져야 공매도가 진정으로 쇼커드가 들어오며 공매도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며 마지막에 개인들이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밑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달려들겠죠. 이 부분 또한 진리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쵸? 제가 이땐 사실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처럼 쳐다도 보지 않을 때, 회사 가치는 성장하고 있는데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는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남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5년을 고생해도 4년을 고생해도 8개월, 9개월이면 끝나는 게 투자입니다. 이때 정고점 돌파가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그 이유, 우리의 파이프라인, 셀트리온은 최고의 회사다. 임직원이 최고의 회사며 임직원이 목숨 걸고 일하며 그리고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차를 냈지만 결국은 결과물로서 숫자로서 증명을 해내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입니다.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우리의 목표와 목적지는 정확합니다. 2,000명의 셀트리온 직원에서 이제 추후 2,000명, 영구 1년막 2,000명에 가까워집니다. 공장 캐파도 무진장 많이 늘어나게 되죠. 55만 캐파에 거의 육박하게 됩니다. 송도 공장까지 추가로 건설되게 되면 4공장까지. 그리고 라인업은 24개까지 늘어납니다. 그쵸? 우리가 숫자로서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셀트리온의 차트와 수출 실적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7년도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 여기에 코스피 상장 이전, 그리고 수출 실적이 줄어들었죠? 다시 폭발적인 수출 실적의 증가, 그리고 수출 실적의 정체, 그랬더니 주가가 하락을 했죠. 여기에 시장에 대한 하락과 공매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쵸? 그 부분 결국 우리가 숫자로서 증명을 해야 보이시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숫자로서 정체됐던 부분 이 부분 막대기가 증가해야 결국 정고점 뚫는 그 기반 위에 합병이 진행되어야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